네,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어제 하루 쉬는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총선이 끝났고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총선은 여소야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미국 CPI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6월 금리 인하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우리 시장 좀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시장은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게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1조 원이 넘게 들어왔다는 건데요.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은 무엇일까요? 그 시그널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종목핫딜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도에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나오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곳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그렇게 길고 길었던 총선이 끝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총선? 아마 그래도 다들 예상을 못 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 어떤 사전 조사에서 지지율 조사에서 이미 어떤 그 결과들이 야당 쪽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대부분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뭐 금투세에 대한 그런 걱정이라든지 혹은 이제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정책이 뒤집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은 사실 진작에 조금 선반영이 저는 됐다라고 보고요. 그것보다 더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아무래도 그 미국의 CPI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어요. 상회를 했는데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좀 빠졌죠. 근데 우리 시장은 지수는 조금 선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종목단에서만 봤을 때는 하락 종목수가 많습니다. 여전히 수급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지금 사실 조금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수 자체는 조금 미국 증시 대비 선방을 해줬다라는 부분이고요. CPI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이제 금리 인하가 조금 더 후퇴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장의 걱정이 있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단기간에 반영이 되면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거 CPI가 높게 나오는 것은 일시적인 착시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복합적이게 반영을 하면서 우리 시장은 종목들은 많이 밀렸지만 지수는 조금 선방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수와 무관하게 지금 수급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점에서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같이 조금 시장 더 빠지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걱정들이 있을 때 오히려 좀 자신감을 가지고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 매수를 잘 해놔야지 또 굉장히 또 좋은 수익이 또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크로 단에서 너무 걱정을 할 것이 아니고 종목들에 조금 집중을 해보는 그렇게 좀 시장을 좀 바라보자.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꼭 관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개별 종목의
주목을 해서 그 각자의 개별 종목에 주목을 해서 수익을 내는 걸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고민점들을 들고 와주셨을지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신의 한수님의 종목입니다. 엘컴텍이고요. 1,640원에 매수하셨고 10%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금값 오른다고 해서 샀어요. 엘컴텍 오늘 종가 확인해 보니까 1,589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다 뭐 이런 공시들이 떴거든요. 예. 엘컴텍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금 가격을 보고 엘컴텍을 사실 보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제 상관계수가 밀접하게 가기도 하지만 상관계수가 또 오히려 역상관으로 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금 가격을 보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금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혹은 금 ETF 관련 종목들을 사는 게 더 저는 낫다고 보고요. 엘컴텍 같은 경우는 그 몽골의 현지 광산에 대한 그런 법인을 설립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금 관련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조금 더 자세하게 면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금 관련주라기보다는 시장의 어떤 해칭 테마의 대장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그런 해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인데 물론 또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엘컴텍이 항상 오르는 건 아닙니다. 또 그런 인버스 형태로만 볼 것은 아닌데 조금 노이즈가 생길 때 예를 들면 뭐 CPI 이벤트라든지 어떤 우리가 시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특수한 이벤트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 출렁일 때 그때 오히려 좀 시세가 나와주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떤 CPI 일정도 있었고 오늘 밤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PPI에 대한 부분도 갑자기 변수로 작용했을 경우에는 좀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항상 패턴이 단기간에 올라갔다가 좀 빠지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차트를 길게 봤을 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들고 가기보다는 시장이 한번 출렁였을 때 어떤 단타적인 관점,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조금 저는 보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빨간 선인 보이실 겁니다. 빨간 추세선인 5일선을 이탈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 정도를 조금 단기간에 짧게 손절가로 좀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노이즈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1,8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은 저는 권장드리지 않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웰컴텍은 아니라는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목표가는 1,8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여행러님의 종목입니다. 램테크놀로지고요. 5,51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입니다. 오랜만에 수익인데 비중이 좀 많이 작아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왔는데 램테크놀로지 오늘 종가 확인해 보니까 6,180원으로 수익권이십니다. 12%대 상승세 보여줬고요. 올해 3월 28일까지만 해도 최저점인 4,400원이었거든요. 근데 급상승 보여주면서 오늘도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외에서도 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램테크놀로지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지금 유리기판 쪽이 글라스 기판 쪽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핫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성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약간 시장이 수급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시장 참여자들이 저는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글라스 기판 쪽에 의도적으로 다 몰려있다. 조금 광기가 조금 몰려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램테크놀로지가 이제 후반에 이제 같이 이 유리기판 쪽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키 맞추기를 위해서 지금 급등을 하려는 그런 연출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테마성 흐름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유리 기판 쪽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주가가 아웃퍼폼이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좀 느긋하게 보는 우상향보다 마찬가지로 조금 단기적인 대응을 해주실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단기 추세단에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하락을 했을 경우 지금 이제 시간의 상한가까지 거의 가졌기 때문에 분명히 갭을 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 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이게 그래도 단기 추세가 이탈을 했을 때는 또 쭉쭉 빠질 수가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조정이 바로 나와가지고 내려왔을 경우에 6,000원이 깨졌을 때는 조금 그래도 정리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000원이 안 깨지고
그리고 시간의 상한가 흐름을 이어받아서 계속 올라가게 됐었을 때는 최대 지금 아무래도 이제 관기가 붙으면 더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8,000원까지 한번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에이텍 모빌리티입니다. 16,500원 매수가시고요. 10% 가지고 계십니다. 반등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왔는데 에이텍 모빌리티 오늘 종가 확인해 보면요. 13,730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14%대 밀려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작년 4월에 신저점이 10,000원대였고요. 6월 달에는 또 신고가까지 갔었거든요. 이번에도 3월 한 달 내내는 계속해서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다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선 지금 떨어지는 게 정상적인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물 테마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재명 테마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총선이 끝난 상황에서는 이런 정치 인물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밀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 근처에 왔을 때는 당연히 재료 소멸로 빠지는 게 맞거든요. 어떤 기업의 성장 모멘텀이 받쳐줘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특정 인물에 대한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거철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재료 소멸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이제 이재명 의원 관련 종목으로 계속 부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멘텀이 소강이 됐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다시 한번 추세 반등을 일으켜가지고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단기간 안에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기회 비용을 조금 살리고자 현금화를 조금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지만 네. 바디낙폭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시 한번 추세를 뒤집어서 올라가기에는 조금 제한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쯤에는 그냥 좀 현금화 권장을 좀 드린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현금화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에이텍 모빌리티입니다. 했군요. 네, DTNC 아로입니다. 네, 12,490원에 매수하셨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손절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팔아야겠죠? 라고 하는데 DTNC 아로 같은 경우도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죠. 확실히 이게 총선이 끝나고 난 후인지 역시 정치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DTNC 아로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비슷한 맥락으로 조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 관련 네. 종목이기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좀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관련된 인물 테마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또 내려와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일단은 당연히 합리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공시를 하나 보니까 전환사채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환사채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발행가액이 전환사채 발행가액이 1,500원 정도로 제가 지금 보니까 확인이 돼요. 1,491원이네요. 네. 이제 전환가액은 근데 이제 최저 발행가액 한도까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들을 두고 내릴 수가 있는데 그 최저 한도 조정, 리픽싱 최저 한도치가 보니까 7,344원입니다. 네. 아직 발행되지 않은 전환사채 물량이기도 하고 전환사채 최저 발행 한도 가격 대비도 많이 손실폭이기 때문에 또 주가단에서 봤을 때도 22일선 대비 마이너스 거의 35%까지 과대 낙폭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환사채의 어떤 최저 발행 가액 한도 가격대까지는 반등이 저는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7,300원, 7,4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간 너무 많이 과대 낙폭이 된 상황에서 네. 현금화를 권장드리기에는 조금 더 타격이 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한 7,300원, 4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모멘텀이 일단 소강이 됐으니까 추세 반전에서 올라가는 걸 기대하지 말고 그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DTNC 아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총선이 끝났잖아요. 여소야대로 결과를 마무리를 했는데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또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이나 뭐 아니면 섹터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어떤 정책이라든지 정치 네. 인물주들에 대해서는 사실 더 볼만한 것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지금은 어떤 매크로 단에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네.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만 봐도 우리가 지난 뭐 20년, 40년간 보지 못했었던 고금리 상황에서 네. 금리 인하 시점이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오히려 더 시선이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떤 정책, 정치 이런 테마 종목을 조금 봐야 되는 시점은 당연히 총선 이후부터는 완전히 저는 지나갔다고 보고요. 총선 이후에 그래서 조금 우리가 어떤 것부터 집중을 해 봐야 되냐라고 딱히 이제 볼만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 총선을 제외하고 강했었던 업종, 반도체 쪽이 오늘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네. 있고요. 그런 업종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매크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사실 총선 관련해서는 우리가 딱히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없는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성물산입니다. 15만 7,600원에 매수하셨고요. 5% 가지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 오늘 종가 14만 7천 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대 밀려줬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엔 저 PBR 관련주를 엮이면서 굉장히 많은 주목 받았었습니다. 현재 뭐 저 PBR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는 섹터도 있고 뭐 아닌 종목도 있고 이렇게 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 PBR 관련주 특히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 그 메이슨 관련해가지고 438억 규모의 배상 판정이 지금 속보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좀 밸류업 그런 어떤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작용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행동주의 펀드들이 지금 계속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합의를 조금 도출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사실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저는 밸류업 프로그램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밸류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또 너무 이제 지나치게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여소야대가 되면서 네. 이제 조금 밸류업 프로그램의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저조해지는 거 아닌가. 예, 판이 네.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그렇죠.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아마 이제 목소리들이 굉장히 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에 어떤 수정안들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네.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한번 확인을 적어도 좀 해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밸류업 관련 종목들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같은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정안이 좋게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 네. 그렇게 보게 됐을 때 이 밸류업 쪽에서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테크 버블이 꺼지게 됐을 때는 항상 가치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던 게 과거 닷컴 버블 시장 이후에 등장을 했었었고요. 그런 국면이 지금 AI 버블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음 게임 체인징이 이쪽에서 될 가능성이 네. 있다. 그것들을 분명히 금융당국도 모니터링을 했을 것이고 여러 이제 운용사들, 헤지펀드들도 다 그것들을 알고 베팅을 조금씩 일본 증시로 올려가는 부분들이 네. 그 자금의 성격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판단보다는 5월에 나오는 정책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저한테 문의를 주시게 되면은 제가 그때 상황에 맞게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관련된 이제 밸류 관련된 내용도 제가 노란 톡방에서 계속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네. 꼭 들어오셔가지고 관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물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현대차입니다. 24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현대차 오늘 종가 24만 1,000원입니다. 5% 상승 보여줬고요. 현대차 역시 저 PBR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현대차와 뭐 기아 굉장히 잘 갔잖아요. 현대차도 삼성물산과 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또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이지만 네. 그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더 주가가 강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다고 보는 게 우선 지금 실적이 괜찮습니다. 물론 네. 이제 내년부터 조금 저조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일부 일각 주장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연초부터 들어가고 있는 성적 자체는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보게 되면은 반도체, 전자 쪽이죠. 그다음에 자동차, 네. 전차 부대라고 하죠. 전차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고 이제 또 보게 되면 타이어 관련 종목들까지도 같이 좋았어요. 그래서 네. 이 새로 이제 CPI가 발표되고 나서부터 수급 들어가는 모양들을 보면은 네. 자동차도 조금 더 랠리가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제가 그래도 이제 추세단에서 좀 대응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자동차주들이 또 한번 전체적으로 밀리기 시작하게 돼서 추세가 망가지면은 네. 또 오래 돌아오는데 오래 걸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이게 무너질 것이 아닌데 오랫동안 또 기간 조정들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좀 큰 틀에서 추세를 한번 좀 잡아드리자고 한다면 저는 보게 되면 제가 딱 잡아드릴게요. 가격을 21만 원을 좀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밸류업 기대감들이 실제로 좀 들어오면서 급등이 시작된 그 기준 가격의 상단부거든요. 그래서 21만 원이 깨졌을 때는 좀 추세가 조금 더 이상해지고 또 기간 조정이 또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실적과 무관하게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깨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5월 정도쯤에 저한테 네.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게 되면은 이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목표가까지 한번 보면 좋겠다.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상세하게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21만 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5월까지 끌고 가보시다가 5월에 다시 한번 이 해당 종목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그 상황에 맞춰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은진과 함께한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QR코드 타고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잠시 뒤에 스마트 머니 기법도 배워보시고 뭐 종목 상담 그리고 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즐거운 목요일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어제 좀 잘 쉬셨나요? 어제 이제 딱히 쉬었다, 어제 총선 선거를 하고 치르고 네. 나서 예, 잘 쉬었습니다. 예. 잘 쉬신 거 맞죠? 맞습니다. 예. 네, 오늘 그럼 우리 잘 쉬신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분석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궁금했던 게 장 초반에는 양시장이 1% 넘게 확 빠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놀랬어요. 근데 또 빠르게 낙폭을 회복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뒷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오늘 외인이랑 기관이 힘겨루기가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예. 특히 외국인들이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원이 넘게 매수를 했는데 뭐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전차군단, 예. 전기전자, 자동차 이쪽으로 좀 매수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도 외국인들을 따라서 이제는 이쪽으로 좀 매수를 해봐야 될지 아니면 어떤 쪽을 좀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우선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한 거는 네. 그 밸류업 관련해서 그 금융주들을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단기간에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외인들이 매수한 것은 네. 아무래도 그 반도체 쪽 해가지고 굉장히 강세로 강하게 매수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반도체 쪽은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잘 봐야 되고요. 다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4월은 좀 출렁일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다만 선별적으로 조금 잘 잡아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가장 그래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데 반도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봐야 되지만 이제는 좀 수급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계속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이 하락 종목 수가 여전히 계속 많은 상황이에요. 하락 종목 수가 많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특정 업종을 종목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내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 예탁금들이 들어와주고 있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10년물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들어오고 환율이 조금 안정화가 돼야지 신규 이제 시장 예탁금들이 조금 증가를 하면서 하락 종목 수보다 상승 종목 수가 많아지면서 시장의 수단매가 되게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저는 4월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ADR로 봐도 지금은 전체적으로 저렴해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때문에 바닥에서 다시 돌아 올라오는 종목들 무조건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동시에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도 굉장히 좀 실적 업사이드 폭이 큰 종목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AI 모멘텀 수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옥석을 잘 가려서 잡아 놓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시장이 아무리 출렁이더라도 정말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잘 한다면 그 안에서도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좋은 종목들을 골라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솔직히 개인들은 그런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뉴스가 나오면 그때 따라타는데 달리는 말이 멈추더라고요. 예. 항상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왜 나만 손해를 보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정말 잘 잡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맞습니다. 어떤 기법이 있죠?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네. 스마트 머니 그렇다면 똑똑한 돈인데 우리도 한번 똑똑하게 수익을 내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법이 뭔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예, 우선 그 스마트 머니는 똑똑한 돈이고 개인 투자자 돈을 사실 똑똑하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개인 투자자보다는 조금 이제 특수한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와 재료를 먼저 사전에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들을 이제 저는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들은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고 우리보다 빠르게 정보를 취합을 해서 이제 보고 이제 매매 전략을 짤 수가 있죠. 자, 이들이 저점에서 매수의 개입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같이 그 신호들을 확인을 하고 매수에 올라타는 것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상황들이 이런 정황들이 나왔을 때는 일봉 차트상에서 신호가 표시가 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이후에 같이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어떤 정형화되어 있고 패턴화되어 있는 기법이 아니고 주포들이 저점에서 선침해했을 때 이제 일봉 차트상에서 신호가 포착이 되고 같이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매크로 변수라든지 또 이제 정책 변수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들과 같이 매수를 한다면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뉴스로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요, 내가 정보와 재료를 제공을 받고 나서 이것을 분석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모멘텀이 길 것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 모멘텀 가운데 올라타는 것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채택을 하는 그런 매매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정보와 재료가 나오기도 전에 사전 선침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의 길이가 길든 짧든 상관이 없어요. 모두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이 기법을 통해서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두 달이 좀 넘었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을 가지고 나온 지 두 달이 좀 넘었는데 두 달 동안에 제가 이제 언박싱 종목으로 추천을 드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결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리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 보신 분들은 계속 보기만 해봤자 이게 정말 그렇게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기법 신청해 주시면은 한 분도 안 빼드리고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직접 받아가셔서 검증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 그냥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하시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하시면 저희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받아가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질 수는 있는데 신청만 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받아가시고요. 뭐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그리고 장중에 종목에 대한 팁까지 주시니까 그것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주포와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정말 좋은 기법인 건 알겠는데 이게 듣기만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약간 매매 포인트랑 종목 예시로 쉽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법입니다. 제가 매매 포인트 하나씩 먼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봉 차트상에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포착이 되게 됐을 때 매매 방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조정을 기다리다가
이후에 조정을 기다리다가 조정 구간이 이 포착일 저가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착일은 주포들의 개입일로 우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때 저점에서 내려와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포착이 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잠시 후에 예시 종목으로 설명드릴 종목이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 포착 이후에 바로 급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비용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포착 당일 이후에 포착 당일 고가를 넘어갈 때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손절 추세선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했을 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법의 장점이 수익은 되게 길게 끌고 갈 수 있고 손실은 되게 짧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손절 추세선이 이 현재 주가 대비해가지고 되게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짧습니다. 짧게 이탈을 했을 때는 짧은 손절이 가능한데 주포들의 저점 매수를 포착을 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점 매수를 하겠다라는 명목으로 계속 조정이 나올 때마다 비중들을 실어 가게 됩니다.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의 어떤 심리 상태는 되게 불안해지게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 살짝 나왔을 때, 내 계좌에 빨간불만 살짝 들어왔을 때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되어 있어요. 즉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실은 길게 가져가고 수익은 짧게 보는 되게 불리한 환경에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스마트 머니 기법은 반대입니다.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까지만 설명드리면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은 에코앤드림입니다. 에코앤드림은 다들 아실 겁니다. 올 초부터 전구체 관련 대장주로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상승의 어떤 방아쇠를 당긴 뉴스가 이제 올해 1월 12일에 나오게 됩니다. 보게 되면은 에코앤드림이 전구체 생산 능력 증설 소식에 상한가를 갔다. 이게 장 마감 후에 나온 내용이고요. 장중에 어떤 공시가 떴냐면 이 생산 증설 관련된 공시가 떴어요. 자, 한번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신규 시설 투자로 1,800억 원 규모를 증설에 투입을 한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사회 결정일입니다. 이사회 결의일이 1월 12일인 거예요. 자, 1,800억이라는 돈을, 그리고 이 동사의 자기자본 대비 161.5%거든요. 이게 어마무시한 돈인데 이런 커다란 돈을 과연 이사회에서 하루 만에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런 대규모 투자를 감행을 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빨라도 몇 주 전부터는 계속해서 어떤 회의와 그런 어떤 상의들이 거쳐서 결정이 이날 났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결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과연 내부 관계자들이 몰랐겠냐는 겁니다.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주포를 회사 내부 관계자라고 특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이해관계자 및 어떤 가족들 또 친척들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어쨌든 주포들은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부각이 됐을 때는 상한가를 갈 정도로 큰 재료이기 때문에 사전 선침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냈는지 일봉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언제 포착이 됐어요? 1월 11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뉴스는 다음 날인 1월 12일이에요. 자, 하루 전에 거래량이 늘면서 스마트 머니 신호에 포착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신호가 포착일에 종가에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날 바로 상한가, 뉴스 뜨면서 상한가를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일견 보유를 했다고 했었을 때 이후에 조정이 나오지만 이 노란 선인 손절 추세선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고 급등이 나오면서 두 달 만에 260%가 넘는 수익 시세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스마트 머니 기법은 손절이 만약 나오게 됐었을 때 저 노란 추세선 이탈을 해봤자 한 손절 5%밖에 안 되거든요. 매수가로부터. 근데 만약에 올라갔을 때는 어때요? 이 수익률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손실은 나봤자 짧고요. 수익은 나게 되면 이렇게 길게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조금 더 오래 들고 간다고 했을 때, 한 2개월, 3개월 들고 간다고 했을 때는 이런 커다란 수익도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짧게 정리를 하면요. 손절은 짧게 그리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완벽한 기법입니다. 전문가님 이 기법 신청만 하면 정말 다 주시나요? 예, 모두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하도 이제 신청들을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네. 계속 말씀드리는데 조금 이제 그 늦어지고 있어요. 발송이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신청만 주시면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대놓고 드리겠다는데 네. 예, 안 받아가시면 손해겠죠. 그래서 꼭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 받아가면 손해라고 하시니까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너무 받고 싶은데 보내주세요 하시면 저희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시장 이야기도 해주시고 뭐 종목 이야기, 종목 상담 해주시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아까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잡아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종목 리뷰도 어떻게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신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3월 27일 종목 HB 테크놀로지고요. 매수가는 2,675원 그리고 시세가 4월 9일에 나왔네요. 4,27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거의 60%에 육박하고요. 그때 말씀하셨던 게 3,400원이 깨지면 전량 수익 실현을 하고 일단 목표가는 4,500원까지 보자라고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4,270원까지 왔다가 오늘 종가는 3,690원이에요.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예, 우선 지금 저점을 조금 잡아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왜냐면 3,400원이 또 주요 추세 하단이었기 때문에 3,400원을 제시를 드렸는데 깨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드렸었던 그 목표가 그대로 추가 목표가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단기간 안에 59%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부분 익절은 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한번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1월 중순부터 있는 차트인데요. 1월부터 2월까지 보면은 되게 밋밋한 흐름이 이어오다가 정확하게 3월 13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 정확하게 주포의 개입을 정확하게 우리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요, 주포들의 개입의 시작일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개입이 시작될 때 신호를 포착을 하거든요. 자, 개입이 시작되면은 주가를 길게 올리기 위해서는 그 시작일로부터 매집 구간들이 나옵니다.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매집 구간이 나오다가 뉴스를 동반하면서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뿌려지면서 급등이 나오는 포착 매집 급등의 형태로 제가 그 공식을 외우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3월 13일 이후부터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전에는 거래량 없다가 정확하게 개입을 잡아내고 있는 거고요.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나는 3월 27일에 제가 언박싱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저는 매집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줄 알았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떤 개별 이슈가 아직도 없어요. 개별 이슈가 아직도 없는데 모멘텀적인 이슈가 워낙에 강력하게 부각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리 사전에 선침해가 나온 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면은 그 폴더블 폰 관련해서 아이폰 이제 애플이 폴더블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근래에 특허를 하나 따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도 이제 폴더블 폰으로 나올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협력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폰이 어쨌든 폴더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협력을 요청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와 이제 최상위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 동사가 여기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애플의 어떤 상황이 어떤 이제 폴더블에 대한 그런 어떤 신사업을 어쨌든 그 발표를 할 시점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이런 포인트가 있다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주가가 강한 이유는 무조건 이재료입니다. 유리기판이죠. 삼성전자가 이제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해서 연합전선을 구축을 한다. 근데 이 유리 공정 쪽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맡긴다.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와 최상위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게 동사다. 그런 상황에서 필옵틱스라는 기업이 반도체 패키징용 TGV 양산 장비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은 유리기판 관련 대장주는 사실 이 글라스 기판 쪽은 항상 HB
HB 테크놀로지가 가장 부각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저런 재료를 보고 급등을 하면은 이제 이쪽에서도 어떤 그 공급 계약 내용이 나오면은 저렇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폭등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올라가준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어떤 이제 사전선 침해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전에 사전선 침해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HB 테크놀로지였고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우리에게 수익을 정말 크게 안겨줬습니다. 유리기판이라는 정말 대형 재료가 있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고 일부 물량만 목표가 4,500원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근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좀 빠졌잖아요. 예. 그럼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 이 글라스 기판 쪽은 신규 매수 어떤 그런 기조보다는 보유주의 영역으로 지금은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글라스 기판 쪽이 물론 좋아질 건 압니다. 그리고 많이 필요할 것도 알아요. 후공정으로도 연결이 돼서 필요할 건 분명히 맞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 테마 업종이 어떤 이런 실적이나 밸류에 대한 기대감보다 주가가 조금 더 아웃퍼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굳이 이런 종목 말고 잠시 뒤에 언박싱 종목을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볼게요. 2월 8일 덕산 테코피아고요. 매수가는 2650원, 시세가 46,900원까지 나왔습니다. 시세가 3월 28일까지 나왔고요. 누적 수익률이 127%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예. 100%도 아니고요. 127%인데 오늘은 47,000원의 종가가 나왔어요. 예. 그때 목표가 5만 원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5만 원에서 좀 멀어져 있거든요. 괜찮을까요? 좋다고 보고요. 오늘 좀 방향성 틀어주는 거 보고 여전히 이게 모멘텀이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편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가로부터 또 추천가로부터 120%나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제가 신규 매수로 이제 어떤 매력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보유자 영역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런 시세를 조금 더 누려봐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덕산 테코피아도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은요. 이게 작년 10월부터 차트입니다. 10월부터 쭉 행보를 하다가 12월에도 시세가 조금씩 등장을 해요. 근데 바로 올라가지 못하다가 정확하게 2월 6일부터 스마트 머니 신호가 2월 6일에 포착되고 나서부터 직진 상승을 합니다. 자, 주포들의 저가 개입의 시작일 정확하게 이 신호가 잡아내고 있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제가 2월 8일 이틀 뒤인 2월 8일에 언박싱 종목으로 제가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죠. 드리고 나서 120%가 넘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포착 매집,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고 급등인데 제가 이 스마트 머니의 컨셉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정보와 재료, 뉴스가 언제 떴냐면 3월 4일, 3월의 첫 거래일에 발생을 합니다.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뉴스가 발생을 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자,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뉴스가 뜨기 전에 잡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이 종목을 통해서 증명을 드린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사는 IRA 법안 수혜 기대 종목입니다. 이제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 재료로 만들어진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 이 IRA 법안에 대한 수혜 종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동사의 자회사가 전해액 공장이 미국 내에서 북미에서 증설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숫자가 올해부터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전해액 쪽이 중국 시장이 완전히 배제가 됐어요. 최대 시장에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글로벌 빅파마 비만 치료제 중간체 납품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등장을 하면서 상한가로 올라갔거든요. 자, 상품에 대한 납품 예정. 그리고 이 부분들은 내부 관계자들이 모를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미리 알고 있다면 사전 선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한 달 전에 스마트 머니가 그것을 잡아낸 거고 그리고 한 달 전에 사전 선침해를 할 수 있다는 거 이 기법을 통해서 제가 반드시 분명히 보여드린 거고요. 모멘텀 좋습니다. 반도체, 전해핵, 바이오. 그러니까 강한 모멘텀들은 정말 다 흡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정말 좋은 기법이기 때문에 꼭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다 신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신청을 해주시면은 조금 느릴지언정 다 보내드립니다. 한 분도 안
놓고 정말로 이제 다 보내드립니다.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리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덕산 테코피아였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님 목표가 5만 원은 그대로 가져가나요, 일단? 그대로 가져가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포착, 매집, 급등 이 3단계인데 지금 사실 4만 원대로 좀 내려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매집 구간은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매집 구간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멘텀이 진행이 되는 구간이죠. 3월 4일부터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물론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3월 4일 이후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들은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것이 맞고요. 우리는 미리 아래서 선침해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해나가는 정리 과정 구간이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은 날 주셨네요. 2월 8일 우리기술투자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6,300원이었고 시세가 12,38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96%가 넘어가고 있어요, 전문가님. 거의 100%에 육박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종가가 8,490원. 최근에는 좀 잠잠한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 종목을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다시. 예, 다시 이제 갖고 온 이유가 이제 매수 구간으로 다시 온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최초 제가 2월 8일 추천일로부터는 90%가 넘는 수익 구간이 나왔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다시 잡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10월에도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어요.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 머니입니다. 그리고 1월 11일에도 포착이 됐는데 이거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 관련 종목이거든요. 비트코인과 상관계수가 매우 비슷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1월 11일에 사전 선침해가 들어왔는데 그 가격 대비 너무 눌려 있어서 제가 2월 8일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종목을 10분 넘게 설명해 가면서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9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반감기 일정이 지금 4월 18일, 4월 19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또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오히려 지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번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그 두나무의 지분을 7.22%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나무는 업비트라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 거래소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많이 기관들이 조금 들어오는지 여부는 물론 또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 ETF에 대해서 아마 4월 중에 공개가 됩니다. 누가 투자를 했는지. 그럴 때 만약에 기관들에서 만약에 투자를 했거나 그죠? 어떤 부자들이 투자를 했다는 것들이 증명이 되게 됐을 때는 굉장히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는 공급 물량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분마다 채굴되는 그 블록에 대한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줄게 되는데 수요는 그대로만 있어도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들도 들어올 수 있는 ETF가 열렸기 때문에 수요 사이드는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거래소에 대한 거래 대금이 커질 거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어떤 회사에 또 투자를 한 이런 벤처 회사들은 더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은 아직 상승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반감기가 왔을 때도 이렇게 사전에 먼저 돈이 들어오면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다음 반감기 시점이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몰라요.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려면 스마트 머니 신호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가지고 있어야지 똑똑한 돈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기법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다음 4년 뒤에 있을 큰 이벤트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꼭 이 스마트 머니 기법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요 이 종목이 매집 구간이 다시 왔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종목의 목표가도 혹시 있을까요? 해당 종목의 네. 목표가를 제가 지난번에 그 15,000원까지 좀 설정을 해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5,000원 여전히 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기술투자 목표가는 15,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집 구간이 다시 돌아왔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전문가님이 만드신 스마트 머니 기법인데요. 이 기법 신청만 하시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요. 뭐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팁까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공부해 보시기 바랄게요. 전문가님 그러면요.
언박싱 종목을 받아볼 텐데 오늘은 딱 한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모멘텀을 좀 찾아보니까 요새 구리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관련된 종목인데 월가에서는 구리 가격이 연말까지 1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종목이 잘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종목이 바로 이구산업이에요. 예. 오늘 종가가 5,580원인데 어떤 전략을 주실지 궁금하네요. 예, 한번 이야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에 보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동, 황동, 인천동 등의 어떤 그 동 관련 제품,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 제조 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 말 그대로 그 대창과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그 구리 관련해가지고 최대 수혜를 받는 최대 테마주이기도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제가 뒤에서부터 차분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게 구리 선물 가격이에요. 보게 되면은 지금 4,200. 에 위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리 가격이 지금 오랜 박스권을 이어오다가 지금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가격과 같이 상관계수를 맞춰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구리 가격이 말씀한 대로 제가 뒤에서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한번 뒤에서 또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어떤 이제 그 19개의 구리 재련소들이 생산 감축에 전체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구리 가격이 조금 치솟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그 파나마, 페루, 호주 등에서 광산 폐쇄 등의 어떤 생산 차질이 발생을 하면서 어떤 이제 그 가격이 조금 하락이 있었는데 이 중국의 어떤 재련소들이 감축에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망을 축소를 시키는 상황인 거예요. 공급을 축소시켰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것도 여전히 구리 수요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죠. 구리는 정말 많은 산업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도 그 배합 전선들만 봐도 다 구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수요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전기차 때문에 수요가 올라가요. 근데 아까 비트코인 이야기한 거랑 똑같죠. 근데 이제 어떤 중국의 최대 생산국인 구리 최대 생산국인 중국에서 여러 재련소들이 감축에 합의를 하면서 공급은 닫아놓습니다. 구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또 여기에 파나마에서 지난해 12월에 자국 최대 구리 광산인 코브레를 폐쇄를 하기도 했고요.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구리 광산도 안전성 문제 때문에 조금 폐쇄를 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특히 이 전 세계에서 구리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소비된다.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중국 제조업 경기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중국의 제조업 PMI 지표입니다. 이게 50 위로 올라가게 되면 확장 국면이라고 하고요. 5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축소 국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50인데 50을 몇 개월 만에 넘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축소 국면, 제조업 축소 국면에서 제조업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막혀 있다. 구리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한번 보고요. 스마트머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마트머니 신호는 3월 14일에 포착이 됐고 포착 이후로 거래량들이 늘면서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착 매집의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구리 관련돼 가지고 아직 우리한테 제공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가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확인을 하고 선침해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정말 좋은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언박싱 종목은 바로 이구산업이었습니다.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어제 하루 쉬고 왔더니 벌써 이번 주 거래일이 딱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